오늘은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법대 학장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저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헌법이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 그래서 오늘 과연 노토학의 형량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저 법무부 장관하셨고 검사를 지내셨던 전 총리님이 앞에 계신데 서 법논리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구투쟁본부 대투원 부정선거 사형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형이라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법 몇 조예요 이거? 무슨 논리예요 이거? 해당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3.15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이었던 최인주 사형, 그랬으므로 오늘날 또 사형. 저는 그거에 동의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제정된 법률과 현재 시점에서의 법률이 같은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세계가 두 개예요. 그것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 이것과 우리 현실에서 사람과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로 부정선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죠. 이 부정선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부정은 이건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법규에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그거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법 조문을 전부 뒤져봤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헌법 제91조 내란죄, 헌법 제93조 여적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적죄의 경우는 문재인이 9.19 평양 9.19 군사 합의했을 때 제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 그 대리인 변호로 해갖고 3,000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당시에 고발했었어요. 여적죄로. 당장 기각당했죠. 물론 당장 기각당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속하는지 아니면 여적죄에 속하는지 우리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헌법 제91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란죄, 헌법 제91조에 내란이란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 혹은 그 국가 기관을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이 수반돼야 되고, 그 폭동으로 인해서 관계 헌법 전문이 사문화되었을 경우 내란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과연 법조문을 사문화시켰느냐? 아시다시피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이거는 처음 재판 기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각 판결문까지 나온 유일한 곳이에요. 그 판결문 읽어보면은 모조리 다 거짓말 가지고서 누덕누덕 기운 논리를 가지고서 기각시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 이 증거들을 대법관이 모조리 유효표, 무슨 되지도 않은 논리를 펴가지고 그 유효표를 인정하고 기각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온 그 증거들은 뭡니까? 그 증거들을 보면은 선관위법 제1조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끝까지 위반돼 있어요. 그거를 유효로 인정했다? 이 말은 오늘 앞으로 선관위법이 사문화했다고 주장했던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된 헌법 조문은 사문화됐다고 치고요. 증거가 유효표로 인정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범죄행위라면 저 사람들 뭘 갖고 우리 재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럼 문제의 용어는 폭동입니다. 폭동. 자, 폭동. 제가 91조를 다 보고선 하니까 이 조문은 사이버 시대 때 해당하는 그
그 폭동의 의미를 그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단어구나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범죄 얘기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쓰지 않습니까? 사이버 전쟁, 사이버 테러 이런 용어 흔히 쓰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폭동. 저는 뭐 33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 발표를 논문을 공부해서 수백 편을 소위 얘기하는 SCI 세계 유명 논문 저널에 실어왔고 정년평한 사람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 저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동이라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거 조작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해당되는 기관을 말살시켰거나 전복시켰을 때 이거를 나는 사이버 폭동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내용을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건가 해서 사실은요 작년에도 법률가들한테 토론을 요청해서 토론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법률가 못 들어본 얘기야 이 얘기는. 근데 그거 연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법률가들이. 네. 자 그러면 부정선거 이것은 아시다시피 컴퓨터 조작의 의혹 인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었어요. 그럼 180석을 만들어갖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법행위의 내용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요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가기 위한 법률들이에요. 모조리 검토했습니다. 그거 제가 발표된 것만 발표 안 된 게 수천 건이지만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법률 입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폭동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동에 의한 해당 법정은 사문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란죄 형벌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주범은요 사형입니다. 공범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단순 가담자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를 대법관 중앙선관위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4.15 부정선거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권순일이었어요. 그리고 3구 대선 때 노정이었죠. 맞습니다. 6.1 지방선거 때가 바로 노태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소송, 부정선거 소송은 있죠. 후보자, 당사자가 소송을 걸거나 정당이 소송을 경우 이외에는 우리 일반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면 당장 기각해요. 우리 뭐 시민단체 소송 안 걸었겠습니까? 걸었죠. 당장 기각당했어요. 당장. 모조리 다 기각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문까지 나온 유일한 인천 연수구을 무더기로 쏟아진 부정선거의 증거들 이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시의 선관위 위원장이었던 권순일 특검을 해서 이 부정선거 특검을 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 위원장이었던 권순일은 내란죄 의거 사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3구 대선과 6.1 지방선거 이거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건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당에서 소송 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안 걸었으니까 노정희와 노태하기는 무죄입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에 아닙니까? 반드시 4.15 부정선거 특검을 통해서 밝혀냈을 경우에 재판에 관련한 대법관 전체는 공범 아닙니까? 따라서 노태하기의 형별은 파면은 기본이고요. 네, 사찰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공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비리의 온상,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거